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르기리스의 기르시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르분들. 자, 오늘 증시가 매우 좋아서 아마도 많은 기르분들 기분 좋게 공부를 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의 경제 소식은 또 어떤 게 있는지 빠르게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오늘 증시는 너무 뜨거웠다.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은 깜짝 상승을 해줬고요. 녹화 시간 기준 3시 정도인데 지금 오늘도 코스피가 2496,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2500 돌파 가능하겠죠. 꼭 그렇게 마감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었고, 특히 조선주, 2차전지, 로봇, 의료 AI 게임 등 사실상 대부분의 기업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다만 이 와중에 미국은 월, 화, 수만 증시가 열리고 목, 금, 토일이 휴장이다 보니까 눈치 보기를 나타내지 않겠니? 이러한 뷰가 많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도 그 영향을 받아서 좀 조정받는 거 아닌가? 이러한 걱정도 현재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뭔가? 바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와 FMC 의사록 공개가 있는데 FMC 의사록은 솔직히 뭐 큰 변수가 되진 않겠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엔비디아 실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올해 내내 엔비디아 매우 뜨거운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뜨겁다 보면은 지난번에도 잘했으니까 이번에도 잘할 거야 라고 생각하며 애널리스트들의 눈이 계속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요. 그리고 엔비디아는 지속적으로 그러한 기대에 부응하면서 주가가 지금까지는 올라왔지만 야, 이번에는 좀 쉬어가지 않겠냐, 우리의 만약에 기대감이 너무 과도했으면 어떡하냐, 이러한 걱정도 현재 조금씩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결국 까봐야 알 수 있겠죠. 엔비디아 실적이 어떨진 모르겠지만 이왕이면은 서프라이즈 한 번 더 나와주기를, 혹은 서프라이즈가 아니더라도 그냥 보합이라도 나와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온 실적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바로 가이던스겠죠. 내년에 엔비디아 실적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그 가이던스도 잘 봐야겠네요. 다음입니다. 버핏은 뭘 보고 있나? 살짝은 분위기를 다운시키는 소식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확인한 바 있는데 워렌 버핏이 최근 들어 계속 주식을 정리하며 현금을 늘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포트폴리오 웰스의 회장은 버핏의 메시지는 정말 심플하다, 그냥 내년에 조심하자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요렇게 언급을 했고요. 이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워렌 버핏 때문에 살짝의 걱정은 가지고 있으시라 생각됩니다. 저끼리 또 솔직히 말해서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는 올해 중순부터 지금까지 연말의 경기 침체, 내년 초반의 경기 침체에 충분히 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한 명인데, 근데 이게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어요. 최근 들어 증시가 다시 급등하며 혹시나 내가 여기서 주식을 다 줄이진 않겠지만 한 30% 정도 줄인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때 증시가 계속 올라가면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야, 이거 30% 그거 안 샀다가 혹시 증시 더 오르면은 그만큼 손해보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요즘 들어 조금 하고 있는데, 그런데 기론들도 아시다시피 이거는 손해가 아니죠. 그냥 리스크 관리일 뿐인데도 욕심이 뭔지 저 길이 또 최근 들어 고민이 좀 많습니다. 어쨌든 증시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워렌 버핏은 조금의 하락을 대비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기름들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할지, 그냥 내가 100%를 계속 들고 가면서 혹시나 뭐 증시가 하루아침에 뭐 3%인가 빠지거나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 그때 정리하겠다, 이런 전략을 가질지, 아니면은 지금부터 그냥 1% 오를 때마다 그냥 내 주식에 1%씩 빼겠다, 그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현금 비중을 조금 만들어 놓을지 등등 어떤 식으로 내가 투자를 할지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 길이 또 욕심 잘 컨트롤해서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무서운 적 경기 침체에 어떻게 대비할지 계속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스페이스X 결국 또 실패. 자, 스페이스X의 스타쉽 발사가 주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또 실패를 했다는 소식. 발사 후 8분 후 스스로 폭발했다고 합니다. 자, 그나저나 스타쉽이 뭔가 봤더니 바로 달과 화성에 사람과 화물을 보내기 위한 대형 우주선이라고 하는데요. 이 우주선은 사람 몇 명만 타서 가는 게 아니라 무려 150톤을 적재 가능한 그러한 우주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현재 시험 비행을 하고 있는데 이번이 두 번째 시도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실패를 했다고 하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스페이스X는 계획보다 빨리 분리가 되어서 조금은 당황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성공적인 결과다라고 평가했고,
머스크는 축하한다. 이렇게 트윗을 날렸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실패를 해도 결국은 당연히 성공을 할 겁니다. 그리고 한 10년 정도가 지나면은 달에 뭔가를 보내서 뭐 기지를 만들고 있니 많이 그런 얘기를 우리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듯한데요. 앞으로 세상은 정말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할 것도 갈수록 많아지고 앞으로 투자할 기업도 정말 다양하게 변할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대주주 요건 50억 달러. 개인 투자자들의 집회가 계속된다고 합니다. 오늘 5시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집회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원하는 바를 보면은 이달 말까지 대주주 요건을 50억 원으로 즉각 상향, 시장 조성자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라는 목소리를 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기를 쓴 대주주 요건 상향은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말 단순하게도 회피가 가능한 과세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효과가 좋을까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작년인가 대주주 과세로 낸 사람들이 10,000명도 채 안 된다고 하죠. 그런데 기름들 솔직히 생각해보면은 우리나라에 주식을 10억 이상 들고 있는 그 개인 투자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지만 그 사람들이 연말만 되면 뭐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다 팔고 나간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대주주 요건은 그냥 연말에 주식만 떨어뜨리는 그런 효과를 가진다라고 볼 수 있기에 저 기릿은 조금 늘릴 필요가 있지 않겠니?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입니다. 스톰테크 완전 성공. 공모주 분위기가 확실하게 돌아왔습니다. 기름분들 모두 소리 지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왕 소리 지르신 김에 혹시 구독 안 누르셨다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내용을 보자면 지난주에 상장했던 공모주 전부 다 뜨거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상장한 스톰테크도 2배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한 주당 11,000원의 공모가인데 배정 주식수가 많아서 수익이 상당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저도 아까 파니까 한 5만 얼마인가 그 정도의 수익을 냈습니다. 다른 분들도 그 정도의 수익을 냈으리라 생각되고 정말 오랜만에 만져보는 신사임당입니다. 어쨌든 청약하신 기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그리고 이 와중에 에코프로버 TRG 요 친구 우리가 왜 패스했을까요? 진짜 뜨거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또 상한가를 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에 힘입어 공모주와 2차전지 전반적인 투자 심리 개선으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이번 주 공모주 해야겠지. 자, 이번 주도 공모주가 많습니다. 평판형 트랜스 제조기업 에이텀과 항체 신약 개발 플랫폼 기업 Y바이오로직스가 오고 있는데요. 다만 에이텀은 기관 평가가 썩 좋지 않아서 저는 패스를 할 예정이지만 분위기가 워낙 좋다 보니까 깜짝 상승이 나타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혹시나 조금 욕심이 난다. 야, 요즘 같을 때 복지 언제 먹겠냐? 라는 생각이 난다면은 균등 투자 혹은 상장 당일날 출발이 지지부진하면은 그때 당일 매수 전략을 살짝은 사용해 볼 수 있겠네요. 다만 이거는 진짜 단기 투자용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Y바이오로직스 보통 바이오는 기간 평가가 나쁠 확률이 매우 높은데 그런데 최근 상장한 바이오 공모주 분위기도 나쁘지 않고 게다가 최근 바이오 전반적인 투자 심리 개선까지 나오는 와중이라 기대감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스펙 3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중요한 거는 바로 삼성 스펙인데 이 친구는 무조건 해야겠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그런데 공모주 이렇게 분위기 좋다고 하더라도 장기 투자는 당연히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공모주는 상장 초반에 벨티, 먹튀하는 투자 전략입니다. 대부분의 종목은 상장 초반에 고점을 찍고 쭉 하락하는 확률이 거의 90%에 가깝다는 거 기름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흐름은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상장한 종목 중 절반이 공모가를 밑도는 모습이라고 하며 숫자를 보자면 무려 총 61개의 기업이 올해 상장을 했는데 이 중에 31개가 공모가보다 지금 현재 주가가 더 낮다고 합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좀 많이 아쉽긴 합니다. 사실 공모가라는 거는 좀 저렴한 가격에 상장하는 게 상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무려 절반의 기업이 공모가보다 더 빠졌다는 거는 공모가 자체가 싸지 않았다라고도 충분히 말할 수 있겠죠. 어쨌든 최근 들어 파두 사건 그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공모가를 잘 산정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우리의 수익이 매년 몇백만 원씩 공모주로 빡빡빡 나오는 모습이 계속 저 기릿이 주식 투자를 그만둘 때까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T1이 우승합니다. 어제는 페이커가 속한 T1 팀이 우승을 했습니다. 어제 히릿이랑 같이 보면서 마지막에는 저 기릿이 눈물
눈물까지 같이 흘리니까 히릿이 뭐 하는 거냐고 놀리기까지 했었는데요. 자, 그나저나 이 얘기를 도대체 왜 하는 거냐 하고 봤더니 바로 롤드컵의 경제적 효과가 직간접적으로 무려 2천억이나 된다는 소식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아니 길이 2천억은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 길이 또 그렇게 생각했으나 한번 보자면은 일단 결승이 고척돔에서 열렸는데 18,000명이 이렇게 직관을 갖고 그 다음에 표 가격이 20만원으로 계산하면은 무려 40억 정도의 수준으로 계산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고척돔에서만 한 것도 아니겠죠. CGV에서도 100개의 영화관에서 응원하는 이벤트를 열었는데 전석이 매진이 되었고요. 관람을 위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도 많고 게다가 서울에 대한 홍보도 나왔고 뉴진스의 공연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직간접적인 여러 효과 그런 것들을 다 합치면 무려 2천억 수준이나 최소 2천억 수준이나 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난번에는 야구 우승 그 소식도 많이 뜨거운데 이번에는 롤드컵 우승 이 소식도 많이 뜨겁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그리고 팬분들도 오랜만에 성불 하셨네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음입니다. 최근 OTT 가격이 올라가니 요즘은 우리 지갑이 닫히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 와중에 OTT 가격이 오르고 넷플릭스는 공유를 하지 못하게 막자 또다시 과거 누누TV와 비슷한 불법 OTT가 기승이라고 합니다. 솔직히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이걸 도대체 왜 못 잡는 거야 라고도 말하고 싶지만 그런데 해외 서버를 두고 있어서 완전한 근절이 어렵다고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이트 주소 차단 이거밖에 없는데 하지만 차단하면은 바로 주소 이동하고 또 차단하면은 주소를 이동하는 등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운영자를 검거하거나 처벌도 어렵기 때문에 사이트를 만드는 사람들도 거리낌 없이 사이트를 만들고 있어 문제가 갈수록 심각하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명품은 안 팔리고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불과 1년 전, 2년 전만 하더라도 모든 게 망해도 명품은 안 망한다 이런 얘기가 많았죠. 게다가 오픈런이라는 단어가 유명해지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오픈런을 위한 줄을 대신 서주는 알바 그런 알바도 나왔던 거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180도 바뀌었다는 소식. 버버리 그룹이 부진한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며 16일 11%가 넘는 하락을 보였습니다. 이는 3년 내 최고 하락폭이라고 하며 그리고 왼쪽에 주가를 보다시피 이미 떨어지는 칼날인 걸 볼 수 있죠. 게다가 버버리 측은 지금 같은 수요 약세가 이어지면 매출 가이던스를 달성하기 어렵다 이렇게 부정적인 전망까지 꺼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버버리만 문제냐? 당연히 그건 아닙니다. 루이비통도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3분기 매출을 발표했으며 구찌가 있는 캐린그룹의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13%나 감소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세계 명품 소비가 줄어들며 대다수의 명품 업체가 실적 압박을 받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이 와중에 이쪽은 잘 나간다고 하네요. 에슬레저 업체들은 신기록을 달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에슬레저 업체인 잭시믹스와 안다르는 3분기에 매출 신기록을 썼고 특히 잭시믹스는 1681억 원으로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두 브랜드는 기존에 여성복 위주의 제품을 많이 꺼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복 상품을 보강하고 골프, 테니스, 액티비티 이쪽으로 영역을 확장하면서 매출이 쭉쭉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관전 포인트 중 하나는 이 두 회사 잭시믹스와 안다르 요 친구들의 그 실적 경쟁이 꽤나 치열하다고 하는데요. 20년부터 지금까지 잭시믹스는 1등을 했고 항상 안다르는 따라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누적 매출의 갭이 크지 않아서 혹시나 연말에 막판 뒤집기가 나오는 거 아니냐 드디어 안다르가 잭시믹스를 넘는 거 아니냐 이러한 기대감도 현재 나온다고 합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고 참고로 왼쪽에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이 회사는 방금 봤던 잭시믹스 있죠. 이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다음입니다. 깡통 대출만 3조 원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의 무수익 여신 잔액이 작년 말 2.3조에서 올해 3분기 말 2.9조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총 여신 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2%밖에 안 돼 크게 높지는 않지만 하지만 증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매우 큰 걱정거리라고 말할 수 있겠죠. 참고로 무수익 여신이 뭐냐? 바로 원리금은커녕 이자조차 받지 못하는 대출을 뜻합니다. 최악의 대출이겠죠. 그리고 중요한 이 무수익 여신이 가계대출보다는 기업대출에서 더 심각하다고 하며 금융권에서 생각했을 때는 대출 만기와 상환 압박 등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가 아마도 많은 기업들에게 큰 고비가 올 것으로 현재 본다고 합니다. 내년 상반기 많이 조심해야겠네요. 다음입니다. 올해는 너무 어렵다. 중소형 화장품 브랜드는 잘 나가는데 큰형님인 LG생건은 여전히 어렵다는 소식입니다.
이 와중에 유한타증권은 목표주가 40만원으로 매수 의견을 유지를 했다고 하지만 그런데 이거를 뭐 진짜 매수 리포트라고 말하긴 좀 어려워요. 유한타는 올해 4분기까지는 어렵다고 인정을 했고 내년에는 리브랜딩 성과가 주가의 방향성을 정할 것 이렇게 평가를 했지만 그 말인즉슨 지금 당장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지금 LG생건의 실적 전망을 보면은 올해보다 내년이 좋고 내년보다 내후년이 조금씩 더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곤 하지만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하락한 이유가 뭐죠? 맞습니다. 그 계획이 다 깨졌기 때문입니다. 예상 자체를 계속 빗나가는 실적이 나오니까 주가가 이렇게 하락할 수밖에 없고 혹시 내년 실적 예상도 틀리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은 계속 나올 듯 하네요. 일단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 올해 예상 배당이 6%가 넘고 올해 최대 실적을 냈고 게다가 최근 4일간 외국인의 매수가 1,600억이나 들어가는 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현기차인데요. 자, 왼쪽이 보다시피 현대차 이렇게 쭉쭉쭉 떨어지다가 갑자기 강한 상승을 살짝 보여주고 있고 최근 들어 외국인의 매수가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배당이 탐나서인지 아니면 여기가 바닥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긍정적인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기대분들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 주가가 빠진 이유가 뭐였죠? 맞습니다. 경기 침체가 오는데 차가 팔리겠니? 결국은 프로모션 할 수밖에 없고 영업이익률은 깎일 수밖에 없을 것 요런 논리가 적용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 입장에서는 그렇게 심하진 않을 것. 현대차 전 세계에서 지금 현재 잘 나가고 있다. 그리고 플러스 내년에는 뭐 경기도나 경기 침체 이런 걱정 때문에 성장하는 기업을 찾기가 많이 어려울 텐데 그 와중에 반도체, 자동차, 조선 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미약하지만 성장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뷰도 있다고 합니다. 애널리스트 사이에서도 많이 의견이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과연 어떤 식으로 흐름이 나타날지 기대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다음입니다. 엔터주 앨범 판매량 역성장. 지난주 금요일날 엔터주가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죠. 최근 컴백한 스트레이키즈, 그 다음에 에스파의 초동 판매량이 전작 대비 역성장하며 엔터 산업의 성장률이 드디어 벽에 부딪혔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교보증권에서는 이러한 우려가 과도하다라고 반박했고 초동 판매가 줄어든 이유는 바로 중국의 공구 판매량이 감소한 영향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중국이 중요한 게 아니겠죠. 다른 해외 지역의 팬덤 성장세는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악재에 굳이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거겠죠. 한편 이 와중에 역성장 우려를 일으켰던 스트레이키즈는 빌보드 201위에 진입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런 소식이 나왔지만 주가는 살짝 반등하고 말아서 살짝은 아쉽긴 한데 그럼에도 이렇게 또 증명을 해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엔터주의 사업이 밝다라는 얘기는 해볼 수 있겠죠. 과연 엔터주 안 그래도 최근 마약 때문에 살짝 흔들린 바 있었는데 조금 더 쉬어갈지 아니면 다시 또 반등을 해낼지 조금 볼 필요가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한국의 투자입니다. 미국의 GM, 듀폰, IMC, 에코랩 등 4개 기업이 반도체 등 한국 첨단 산업 분야에 1.5조 원을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보자면 GM은 한국 생산을 계속 늘리겠다. 그 다음에 듀폰은 반도체 소재 부품 생산 공장과 R&D에 2천억 이상을 투자한다 등등 이런 얘기를 했고요. 산업부는 이번 투자 유치로 연간 4.5조 원의 수출 확대와 수입 대체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호재겠네요. 다음입니다. AI 반도체 상용화 임박. 네이버와 삼성전자가 만드는 AI 반도체 상용화가 임박했다는 소식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이들은 이미 시험 평가를 성공적으로 완료했고 상당한 성능 결과가 나왔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고 하네요. 물론 아직까지 양산 일정과 대상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이러한 기술이 상용화된다면 기존에는 해외 업체에 의존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를 또 기술 독립을 할 수 있다는 거 매우 큰 포인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오펙 플러스는 추가 감산. 자, 유가가 진짜 요즘 난리가 났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크게 급락하더니 또 금요일 저녁 미국 증시에서는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그 이유는 주말 사이 오펙 플러스가 추가 감산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최근 들어 이스라엘 그쪽 전쟁이 좀 마무리가 될 수 있지 않겠니? 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데 그건 또 유가 하락 요인이 될 수 있겠죠. 최근 들어 널뛰기를 뛰고 있는 유가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유가가 떨어지면 수혜를 보는 항공주는 금요일은 급등했다가 오늘은 다시 하락하고 있고 정유주는 금요일날 하락했다가 오늘은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하이요.